자, 제가 오늘은 조금 제 경험담, 옛날에 괜히 자랑은 아니지만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저는 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상가 얻은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 저는 거의 사기당했다고 봐요. 왜, 제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뭐 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산 건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20%는 있어야 되는데 페이백을 받고 대출받은 거 80% 껴가지고 그 80%가 100%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동탄 상가를 10억에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지금 얼마에 내놓은지 아세요? 12억 5천에 사가지고 2억 5천을 페이백을 받아서 20% 정도에서 페이백을 받아서 대출 받은 돈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에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부동산에 한 얼마 정도 내놨을까요? 8억 5천입니다. 8억 5천. 5천. 네. 자, 아까는 7억 5천은 뭐였냐면 누가 7억 5천까지 달라고 하는데 네. 지금 너무 싸다. 그러면서 전화 오신 분? 그쵸. 그래서 최소한 얼마까지는 제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내놓은 그렇죠. 금액은 8억 5천이에요. 또 몇 천 깎을 수도 있거든. 대표님, 거기서. 그러면 12억 5천에서 8억 5천까지 다운시키면은 엄청난 이득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네, 사시는 분. 대표님 근데 말고. 이득이 아니야. 그 사람도 이득이 아니에요. 그 정도에 사야 돼요. 아니, 대표님이 우지커피를 세팅을 해놓고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에 사는 거예요. 저렴한 게 아니고 8억 5천이면 딱 몇 프로 정도 되냐? 4.5% 정도 되나? 수익률이 네, 돼가지고. 제가 따져봤는데, 왜냐면은 8억 5천에서 이제 8억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뭐 이 정도는 받아들이겠다, 뭐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부동산에서도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7억 5천 원 거 얘기했더니 그 부동산에서, 그건 너무 심하다. 거기 매매가도 있었고, 그래도 5천에 지금 300 정도 임대가 맞춰져 있는데, 네, 그거는 그렇죠. 좀 싼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네. 저야 좋죠.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 이상은 좀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왜 12억 5천의 분양가를 10억에 뭐 산 거나 마찬가지고,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 보니까 페이백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얘기만 내가 만약에 했지. 안 받았으면 바보였던 거야. 그렇게 하고 네. 다들 얘기를 안 한 거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실수했는데, 부동산은 다녔어요. 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부동산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왜냐, 저도 부동산에서 그 팁을 얻었거든요. 얼마 정도 줄 테니까 예, 아마 예. 가서 깎아달라면 깎아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기 때문에 부동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뭐냐, 저는 거기를 이제 편의점, 지금부터 제가 왜 사기를 당한 수준의 계약을 하게 된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년이 넘었거든요. 2019년도에 계약을 해서 벌써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임대료를 받았는데, 처음에 한 몇 개월을 렌탈 프리는 이쪽에서 1년을 줬더라고요. 네. 1년을 주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1년을 주면서,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거기 CU 편의점하고 1년을 줄 테니 너의 임대료를 한 달에 450을 맞춰줘 라고 한 것 같아. 1년 동안 안 받을 테니 너네 대신 임대료를 좀 올려줘. CU에서는 뭐 오케이. 그렇죠. 나쁠 게 없잖아요. 네, 자기네 몇 개월 동안 안 받으니까. 그러고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모르고, 수익률이 이렇게 좋단 말이야?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가 잘 될 것처럼 보였거든. 근처에도 없었고, 여기만 처음에 이제 우뚝 상가가 있었어요. 건물이. 잘 됐잖아요, 제일 처음에. 처음에? 네.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네. 거기 단독으로 하기 네. 때문에. 처음에는 매출도 좋고, 근처에 상가 입지로 보아하니 여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떡하니 이제 수익률 보고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렌탈 프리 하고 임대료를 올린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게 저 말고 어디에서 요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찍었더라고요. 상가 분양받고 울고 있는 사람들. 와, 그 사람들은 보니까 저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에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상가 분양을 속아서 받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 막 소화장 같은 게 생긴 것도 있고, 건널목인데 이 앞을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 건널목인 거야. 그 공원인데 공원 같지 않은 공원으로 돼 있고, 막 하여튼 상가가 다 공실인 거예요. 근데 저희도 공실이 이제 와서 5년 되니까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 편의점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5년 지났는데도 매출이 좀 떨어지니까 나가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현 시세로 저한테 임대료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450만 원에서 475만 원,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에 받은 게 475만 원인가 그래요. 임대료를. 근데 CU에서 저한테 나중에 재계약할 때 5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재계약을 할 때 저한테 그 동네 시세만큼 맞춰달라고 한 임대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실까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저희는 재계약을 할 때 이 금액 아니면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죠. 제시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딱 반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한 250 정도 됐거든요. 근데 230 제안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30 정도 제안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연장 서로 막 얘기하고 할 때 200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아, 너무 너무 황당해가지고 싫어하게. 나 200 받을 거면 그냥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맞아요.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커피숍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심하네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근처에 지금 상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근데 제가 그나마 이렇게 코너 자리고 그렇죠. 그쵸, 길에서 쫙 보이고 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브랜드는 정말 홍보가 엄청 잘 될 거예요. 대로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제시한 금액이 이 정도면 근처 금액은 얼마겠어요. 앞으로 아마 그 상가는 150에서 200 정도밖에 안 내는 맞아요. 있는 것 네. 같아. 근데 몇 평이 안 그 돼, 실평수가. 편의점도 기존에 그 대표님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안 가고 바로 앞으로 갔더라고.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차를 건너. 길에서 보여야 되니까 그쪽밖에 찾을 수가 아니 없었던 것 왜냐면은 같아요. 기존의 사람들이 여기에 CU가 있던 거 아니까 네, 멀리 그렇죠. 안 가고 편의점을 왔는데 없어. 그리고 한 바퀴 돌아보니까 바로 앞에 있어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멀리 가버리면 못 오니까는 바로 근처로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가 원래 내가 나랑 계약한 날짜에 내가 나가달라고 하니까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9월 말이 계약이었어요. 네. 그럼 9월 말에 얘네 철거를 해야 되잖아. 9월 말까지 안 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안 나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맞아요. 그 모든 거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막 이렇게 철거 안 한다고 내쫓을 수가 없는 거래. 그럼 어떡해?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기다려야지. 이게 안 되겠다. 포기했죠.